안녕하세요. 저는 제페토라는 메타버스에서 사는 김핌의 아바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 뼘 서재를 진행할게요. 요즘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메타버스가 아닐까 싶어요. 언론, 유튜브, 소셜미디어 가리지 않고 메타버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메타버스를 한다는 기업이라면 묻지마 수급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메타버스라는 세계에 동참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2 한 뼘 트렌드 밀키트 마지막 시리즈의 주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나 기술은 아니고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들, 그리고 그 게임들을 구성하는 철학들, 컴퓨터 그래픽, IT 기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넓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타버스가 아니라 왜 메타버스인지 단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라고 이해하신다면 메타버스의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직 메타버스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에는 모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에둘러 정리하자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초월 공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이런 말 하죠. 이번 생은 망했어.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있으니까요. 즉, 메타버스에서는 다음 생을 살 수는 없지만 다른 생은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현실이라는 유니버스에서 로그아웃하고 메타버스에서 로그인하는 순간 새로운 나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안에서 새로운 경제 활동도 이뤄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제 활동을 꼽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돈이 되냐고요? 물론이죠. 먼저 메타버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헷갈리는 개념들을 딱 잡고 시작할게요. 메타버스에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형태의 메타버스 세상은 가상현실, VR입니다. VR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고글을 착용하고 들어가는 가상세계인데요. 실제와 비슷하지만 실제로 보이는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글을 착용하는 순간 내가 다른 현실 세계에 퐁당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둘째, 증강현실, AR입니다. 증강현실은 완전한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 위에 가상을 합쳐놓은 것을 말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 사물의 정보나 이미지를 합성해서 마치 하나의 세계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6년 전 세계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어냈던 게임 포켓몬고를 떠올리면 증강현실이 어떤 기술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에서 포켓몬고를 실행하면 현실 세계 위에 그래픽이 덧입힌 증강현실에 등장한 귀여운 캐릭터를 포악할 수 있었죠. 세 번째는 라이프 로깅이에요. 라이프와 블로깅을 합해서 만든 라이프 로깅의 핵심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가 있고요. 좀 더 확장된 기록으로는 웨어러블 기기를 차고 심장박동, 하루걸음 수 등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은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상 세계에 가져다 놓은 세계예요. 하지만 현실의 재현에 그치면 큰 의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조금이라도 덧붙입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서 제공하는 3D 지도가 있고요. 또 구글 어스 등이 있네요. 참고로 미국에서 만든 진로우 앱은 지도뿐만 아니라 지도에 나타난 집의 최근 거래액을 알려줍니다. 실제 부동산이 얼마에 사고 팔렸는지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끝내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여기에 메타버스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3가지 기술을 더 추가해 볼게요. VR과 AR을 합친 MR, 혼합현실은 현실 세계 일부를 반영해서 가상세계의 이질감을 줄이고 가상 이미지가 현실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술인데 좀 어려우셨나요? 그러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탐 크루즈가 마우스 없이 특수 장갑만 끼고 컴퓨터를 다루는 장면이나 또 아이언맨에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허공에 휙휙 손으로 설계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그게 바로 MR, 혼합현실입니다. 다음은 XR, 확장현실인데요. XR은 VR, AR, MR을 총칭한 개념입니다. XR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와 상호작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XR 기술은 교육, 군사훈련, 의사들의 수술 연습에도 활용할 수 있죠. 즉, 텅 빈 수술대 위에 XR 기기를 착용하고 들어가면 가상 환자의 몸이 수술대 위에 나타나고 실제로 수술을 하듯 환자의 몸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요. 경험이 중요한 초보 의사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몰입형 가상현실인 풀 다이브 세계입니다. 우리 몸은 현실에 있지만 의식은 가상현실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세계로 우리의 몸이 통째로 가상세계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데 영화 매트릭스와 레디 플레이어 1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메타버스를 즐기려면 VR, AR 등의 기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면 이런 인터페이스 도구를 걷어차버리고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설립한 뇌 연구기업 뉴럴링크는 뇌의 컴퓨터를 직접 이식하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원숭이 뇌에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빠르면 올해 인간의 뇌에도 칩 이식을 시도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품을 살펴볼게요. 앞서 이야기한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은 우리에게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가늠하게 해준 영화입니다. 2045년 암울한 일상과는 달리 가상 공간인 오아시스는 상상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그려내는데요. 주인공 웨이드는 가난한 10대 소년으로 현실에서는 빈민촌에 살지만 오아시스 안에서는 주목받는 플레이서 파시발로 등장을 합니다. 또 매트릭스는 기계가 지배하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기계는 인간의 기억을 지우고 인간이 가상현실의 매트릭스 안에서 살아가도록 길들이죠. 그리고 몇몇 인간들은 이 매트릭스를 빠져나오면서 저항군을 결성하고 인류를 구원할 그를 찾는데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밤에는 해커로 활동하는 청년 네오를 그로 지목하죠. 두 개의 영화를 비교해 보자면 레디 플레이어 1의 메타버스 세계는 오아시스라는 세계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계라면 매트릭스의 메타버스는 인간의 정신을 가두어 놓는 일종의 감옥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영화 외에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영화와 작품들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소설이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소설이 있는데요. 1992년 출간된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크래시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 히로이고요. 그는 현실에서는 피자 배달부이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최고의 해커이자 검객으로 활약을 하고요. 그가 참여해서 만든 사이버 세상의 이름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소설 스노크래시에서는요, 메타버스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빌딩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광고판을 세웠다. 그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들도 만들어냈다. 가령 공중에 여기저기 흩어져 떠다니는 조명쇼, 3차원 시공간 법칙들이 무시되는 특수지역, 서로를 수색해서 쏘아 죽이는 자유전투지구 등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물리적으로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더 스트리트 자체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스트리트는 다만 종이에 적힌 컴퓨터 그래픽 규약일 뿐이었다. 그것들은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조각들일 뿐이었다. 어때요? 30년 전 소설 속 세계지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메타버스와 자연스럽게 겹쳐지지 않나요? 자, 이번엔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를 살펴볼까요?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는 노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등이 있습니다. 혹 메타버스 플랫폼은 게임을 하거나 MZ세대가 모여서 노는 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메타버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메타버스의 플랫폼은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경제적 구조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초창기 플랫폼에서는요, 가상의 세계에 만들어진 공간에 개인들이 모여서 미션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형태였지만 그 공간에 유명 기업들이 매장을 만들어서 상품을 홍보하고 체험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유명 아티스트들은 이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고 교실과 영화관 등이 생겨나면서 다양한 이벤트 공간이 이미 이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핵심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은 메타버스에서의 이 경제활동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개인들 간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경제활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메타버스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예를 들면 제페토는 제페토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자신이 디자인한 아바타용 옷이나 아이템을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은 일정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죠. 또 노블록스도 이용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직접 게임을 디자인해서 만들 수 있는 노블록스 스튜디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노블록스는 초등학생이 3억 원을 벌었다. 이런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플랫폼이기도 하죠. 포트나이트는 작년 4월이었죠. 파티 로열에서 트래비스 스캇이 콘서트를 총 5번에 걸쳐서 45분 분량의 공연을 열었는데 약 220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에서 창작자 경제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개인 창작자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개인은 소비자이고 기업은 생산자인 일방통행이었다면 메타버스 세상은 개인의 행동과 의지에 따라서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 생산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과 정부도 메타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세상에 합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현재는 게임과 영상 그리고 소셜 서비스를 토대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무와 창작, 교육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대가 되면서 성장해 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과연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아직 메타버스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자 시장이지만 21세기를 대표하는 수많은 기술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일상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은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이 가능한 즉, 이 기회를 포착하는 자가 주도해 나갈 세상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나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 한뼘 트렌드 밀키트 메타버스 편은 메이트북스에서 펴낸 이재원의 나의 첫 메타버스 수업, 다산북스에서 펴낸 이시안의 메타버스의 시대, 성한당에서 펴낸 김지연의 세 번째 세상 메타버스의 비즈니스 기회, 천구루 숲에서 펴낸 이인복의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문학 세계사에서 펴낸 닐 스티븐슨의 스노우 크래쉬, 그리고 여러 뉴스 기사를 참고해서 제작됐습니다.